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더 바빠지는데요. 이제 진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연말에 계획 있으신가요? 제 연말 계획은 차분하게 책상에 앉아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새해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건데요.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그리고 자산의 변화는 얼마나 있었는지, 펀드 수익률은 얼마나 나왔는지,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 행복했던 때,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보낼까 계획을 세워볼까 하는데요. 이 모든 걸 제 노트에 기록으로 남기는 게 제 한 해 마무리 의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해 결심을 다 지키지 못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미국의 시간관리 컨설팅 업체 프랭클린 코비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하는 사람 가운데 5명 중에 4명은 중도 포기한다고 하고요. 또 많은 비중이 한 달 안에 포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새해 결심은 우리에게 정말 남다른 모멘텀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기도 하고요. 또 결심하는 것 자체가 완수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습관과 성과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하게 준다고 하는데요. 새해 결심을 잘 지키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운다는 것.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결심을 알린다는 것. 이 방법들인데요. 여러분의 새해 소원과 결심이 내년에 꼭 잘 이루어지시길 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당 기준일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2022년 증시 전망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영향은? 오늘 이 주제 메리츠 증권 이희권 지점장과 만나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끝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신다고. 네, 네. 예, 종목도 더 많이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 증시 전망부터 해볼까요? 네. 연말이니까 내년 증시 전망을 해야겠죠. 예. 네. 근데 사실 전망이란 단어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제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전망보다 중요한 건 내 전망이 틀렸을 때, 그리고 저도 똑같은 투자자처럼 말이 틀리고 올해는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한 해이기 때문에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전망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이게 틀렸을 때 빨리 그 시장에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시장을 이 기준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기준선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을 때 그때는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과 가능성으로 삼 때 뭐 이게 정답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 시장에 대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꾸준히 계속 말씀드렸던 거에 이 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노이즈, 뭐 오미크론, 뭐 셧다운, 그리고 헝다 이슈, 그리고 금리 인상, 많은 이슈가 있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느냐, 이게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까, 심리적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벌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근데 현재 전체 시장은 아직까지 증익, 제한적인 증익이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역성장보다는 이 비슷하거나 또는 증익이 기대되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YOY로 100%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크게 증익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때문에 이 성장률이 시장이 좋았을 때는 성장이 흔하기 때문에 더 플러스 알파를 찾거나 다른 쪽에서 이 답을 찾았어요. 성장이 흔하기 때문에, 흔한 건 많기 때문에. 근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의 시장 성장 자체가 흔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성장주들이 굉장히 귀해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이 있는데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내가 못 샀기 때문에 또는 내가 싼 가격에 봤는데 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비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항상 똑똑하기 때문에 비싸면 비싼 이유에 대해서 올 한 해 점검을 해보고 내년에 이 비쌀 이유가 이어질까? 저는 성장주의 프리미엄 희소성은 내년에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시장의 이 화두는 차별화 그리고 슬림화였죠. 미국 시장에 비해서 차별화가 있었고 네. 섹터별로 종목별로 슬림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별화 슬림화는 내년에도 해소되기보다는 더욱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수의 PER, 우리 코스피 지수의 PER 자체는 난이도, 이 섹터나 종목 선택의 난이도는 어려워졌지만 PER, 전체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싸졌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에 올해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았죠. 맞아요. 기대치가 높았던 이유는 한 해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작년 말 같은 경우에 내년 대비한 PER이 12배 수준이었어요. 코스피 PER이 12배, 12배, 12.5배.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12배에 갇혀 있어야 되냐. 리레이팅 13배, 14배가 가능하다라는 게 그 당시 때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나라 리레이팅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리레이팅이라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각 종목별로 리레이팅은 쉽지만 섹터는 더 어렵고 그 섹터보다 지수의 리레이팅은 더 어려웠습니다. 다만 리레이팅이 어렵지만 그 밴드의 상단 하단의 신뢰성은 더 굳건해진 거죠. 그건 밴드의 하단 PER 9배, 10배 이 하단 PER은 더욱더 굳건하다는 얘기거든요. 시스템 리스크가 없을 때 지금 지수 레벨이 PER 평균 레벨에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여주고 지금까지 나온 헝다 이슈라든가 오미크론 금리 인상과 같은 이슈들이 결국 지수는 끌어내렸는데 주가는 끌어내렸는데 이 종목들의 실적 추정치를 끌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PER 하단 밴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때문에 여기서 지수 자체적으로 시장이 더 빠지기에는 정말 싼 가치주들이 더 싸지기에는 또 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대주주 양도세. 이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네. 양도세를 회피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물량에 상관없는 10억과 상관없는 분들은 오늘이 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오늘 사서 내일 팔아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12월 말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 펀더멘탈보다는 일부 수급에 휘둘리는 영향이 많았는데 그 수급에 휘둘리다 보니 내가 생각한 펀더멘탈과 산업은 이렇게 봤는데 수급이 아니다 보니 내가 생각한 펀더멘탈이 아닌가? 라고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펀더멘탈과 수급이 동떨어진 비상관관계에서 이제 상관관계로 들어선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별로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빠지는 종목들 최근에 2, 3일간 외국인 기관들은 사면서 장중에 올리는데 개인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빠지는 종목들은 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것도 또 단타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큰 내년에 이 결론은 성장주는 더 희귀해진다. 그리고 여기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럼 섹터가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에 그 웹3, 웹 3.0 말씀드리고 굉장히 많이 혼이 났어요. 누구에게요? 그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댓글 통해서 많이 맞아요. 혼이 났는데. 네. 제가 그때 악플을 읽어드렸던 네, 기억이 네, 있어요. 네. 아니, 네. 그 외에서도 괜히 읽어드렸나 아니요, 생각하게 아니요. 됐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이 산업이 메타버스 MBN이라고 하죠. 웹3가 기반이 되는 MBN이라고 하는데 메타버스, 블록체인, NFC, NFT. 이거를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전 처음 보는데요. 언론이 MBN이라고 하죠. MBN 이 메타버스, 나오는군요. 블록체인, 예. NFT. 제가 이 MBN이라는 산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신이 없어요. 네. 네. 근데 누구도 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주식 시장의 성격, 주식의 성격은 뭐냐면 항상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선반영하고 대부분 투자자들, 시장의 참여자들이 선반영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선반영을 선반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런 예로 전기차가 처음으로 테마가 아니라 시장의 메인으로 들어섰을 때, 야, 전기차 그거 되겠어? 내 주변에 전기차 한 대도 안 보이는데, 내 주변에 전기차 산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전기차가 너무 비싸잖아. 되지 않겠어? 전기차가 우리나라 또는 글로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침투율이 0.5% 언더일 때, 그때 네.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확신이 들 때, 아, 우리 옆에 전기차가 보이고, 테슬라가 보이고, 우리 산업에 들어오고, 내가 직접 쓰고 있을 때는 내가, 야,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숫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탐방 가서 숫자 확인하고 얘네들이 얼마나 싼지를 보고 투자하던 습관이 이제는 성장주가 희귀해지다 보니까 산업에 먼저 베팅을 하는 그런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 돈을 버는 산업, 그리고 돈이 몰리는 산업이 처음에 태동했을 때는 다들 긴가민가 해요. 다들 긴가민가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어느 정도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나서 1년, 2년 됐을 때 이 시장이 정말 산업화가 됐고 돈이 많이 벌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나왔을 때 테슬라 같은 정말 투자하기 힘들고 거기서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때문에 제가 올해 수익률이 안 좋았고 지난 과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일 때 투자를 하면 그만큼 이제 이 추가적인 수익은 제한적이다. 때문에 MBN에 몰빵 가자 이게 아니라 네. 새롭게 돈이 들어오는 지금 ETF 시장에서 6주 만에 1조 원이 들어왔죠. 그리고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나왔는데 3일, 4일 만에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ETF 시장을 지금까지 보호하던 중에서 가장 빨리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MBN의 시장이 코인의 상승에 의하면 돈을 벌고 코인의 하락에 의하면 돈을 못 벌었는데 이제는 코인의 상승과 하락과 관계없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사기라고 할 만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3분기까지 2.8조 원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2.6조 원 영업이익이 나왔죠. 영업이익률이 90%가 나왔습니다. 95% 넘죠. 그거는 사실 지금까지 네. 재무제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봐서는 안 되고 만약 내가 이 섹터가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됐을 때는 빠지겠죠. 근데 됐을 때는 업사이드가 있을 텐데 그 다운사이드에 비해서 업사이드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놓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웹3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고요. 여기에 한쪽에 몰빵으로 가면 너무 비중 높게 가면 매몰되기 때문에 반도체 결국 메타버스가 되면 이건 소프트웨어의 시장이고 플랫폼의 시작이지만 결국 필요한 건 하드웨어 또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PBR로 바닥을 잡습니다. 삼성전자는 PBR로 바닥을 잡죠. 근데 상단은 PER이 만들어냅니다. 이 PER이 지금 과거와 같은 업사이클, 반도체의 업사이클과 다른 점이 저는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 과거의 반도체의 업사이클은 뭐였냐면 큰 이 굴곡, 과잉 공급으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인한 큰 하락 사이클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하락 사이클이 있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할 때도 있었고 영업이익률이 40% 기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적자의 사이클이 굉장히 평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사이클 때 새로운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평택 투자에 나서면서 낸드 플래시 고단화, 2D 낸드, 3D 낸드 같은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 세대에서는 D램의 미세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D램의 미세화가 있었습니다. 이 뭔가 기존의 성장 속도보다 더 뛰어남는 성장 속도를 낼 만한 기술의 개발이 있었는데 미세화라든가 고단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반도체 시가총액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한 증익이 제한적이다.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MBN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바벨 전략으로 지수의 PER 밸류에이션 너무 싸다라는 차원에서 반도체 바벨이라는 게 양쪽 이제 무게추를 가진다는 건데 이 무게추를 둘 다 가지고 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 오늘 시장에서 컴투스 홀딩스 과거 게임빌이죠. 신고가를 내는 것 자체가 내년에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프리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는 위메이드가 위믹스라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또 흥행 IP가 덧붙여지면서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C2X라고 하더라고요. C2X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한 20%까지 오르는 걸 봤었는데요. 뭐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웹3 웹 3.0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NC소프트 빼고는 다 반등을 오늘장에 특히 오늘장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이브가 5% 후반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내년 주식시장은 이렇게 그동안 올해 주식시장이 보여왔던 것처럼 차별화와 슬림화가 강화된다라는 점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성장이 희귀해지는 만큼 이들 쪽의 차별화, 슬림화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수 자체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하단을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면서 내년에 MBN 그리고 반도체, 바벨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 초에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1분기에 참 모멘텀들이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1월 증시에 대여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없던 주식이 막 유망한 게 새로 들어오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2차 전지 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공모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당장 내일 뭐 시장 전망도 잘 못하는데 이게 전망이라는 얘기도 좀 그렇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1월 달 당장 다음 달 이벤트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CES가 있을 거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론으로 날지 뭐 예측하면 그 예측한 대로 미리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막상 먹을 게 없는 게 주식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팩트, 수급적인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상장의 임팩트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지금 뭐 언론에서 그 말을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군 1회 최고의 IPO, 최대어 IPO 맞는 말이죠. 네. 네, 지금 예상 공모 금액이 70조 원에서 뭐 100조 원, 60조, 70조 정도 예상이 되니까 기업 가치가. 아니요. 예상 공모 금액, 네. 공모로 네. 그러니까 올리 자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 1회 거래될 만한 기업의 그 시가총액 전부 공모 시가총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게 지금 70조, 80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보다는 일단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70조, 80조가 되면 일각에서는 지금 적정 가치가 100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시가총액 2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ETF 운용하고 있는 매니저분들 만나보면 가장 고민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 액티브 운영하시는 분들 사모펀드가 대표적이죠. 롱숏 통해서 시장이 어떻든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사모펀드 제외하고 패시브 펀드 운용하시는 분들은 결국 시장 수익률과 유사해야 되거든요. 비슷해야 되거든요. 이 벤치마킹 대비해서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근데 한 번에 시가총액 2위짜리가 상장을 하는데 일단 코덱스, 우리나라 지수를 추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편입을 하셔야겠죠. 갑자기 2위가 편입이 되니까. 그리고 이 전기차 ETF를 운용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의 2위 시가총액이고 전기차에서는 당연히 1위입니다. 때문에
이거를 편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유통 가능 수량이 14.5%, 극히 적습니다. 유통 가능 수량이. 보통 유통 가능 수량이 뭐 40% 수준이면은 많지 않다, 적다라고 얘기하고 네. 5, 60%면은 부담스럽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14%라는 얘기는 사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따상 가나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ETF에 편입해야 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나 일반 투자자는 이 기업이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고 거기에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 비싸든 싸든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다음 이 포트폴리오 재조정일까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 상장하고 나서 바로 할 건지 이거는 굉장한 눈치 싸움이 펼쳐질 거거든요. 저는 펀더멘탈보다 수급적으로 이 물량을 구하는데 서로 현안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영향을 주는 건 이 전기차 ETF에 메타버스 ETF처럼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을 일부 팔아서 사야 되거든요. 네. 코덱스를 추종하는 ETF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들을 팔아서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이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적인 눈치 보기 싸움이 너무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위로 심해질지 아래로 심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변동성은 커질 거다. 그리고 펀더멘탈 대비해서도 지금 CATL 같은 경우에는 260조 시가총액이죠. 근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를 평가받는다라면 뭐 분명히 스토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때문에 내년 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정말 이 뭐 펀더멘탈보다는 눈치 보기 수급적으로 트레이드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 하기를 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펀더멘탈보다는 ETF 자금들의 이 촉박함, 조급함이 묻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저는 여기서 좀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생각해요. 좋든 싫든 악플이든 선플이든 관심이거든요.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분명 LG 에너지 솔루션의 거래량으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러한 그 거래량을 많이 띄우고 빠지면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받쳐줄 그런 수급들이 있겠죠. 우리나라 수급뿐만 아니라 이 MSCI 수급도 있을 건데 어느 정도 우상향 하게 된다면 분명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과의 이 비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은 다른 2차 전지 셀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시고 수급적으로 부담될 수 있죠. 수급적으로는 SDI나 SK 이노베이션을 팔아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려는 수급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LG 화학을 팔아서 그쵸. 엔솔을 살려는 이런 수급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LG 화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말에 일단 팔고 넘어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안 파셨던 분이시더라도 네네. 한 달 남았거든요, 이제 상장이. 네. 예. 근데 이런 사실 수급은 예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은 앞으로 기업이 좋아질 걸 예상하는 건데 수급은 이 증시에 참여자가 몇 명 있는데 저 사람은 매수할까 매도할까? 외국인은 매수할까 매도할까는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수급을 예측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를 그려보고 펀더멘탈 차이가 너무 과도하게 났을 때는 이게 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100조 평가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 현재 SK 이노베이션이 정유화학 부분 제외하면 10조 가치를 평가받고 있거든요. 근데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기업이 10배가 차이 날 만큼 2차 전지 부분에서 10배가 차이 날 만큼 영향의 차이가 나나를 봤을 때 지금 수주잔고가 미래의 수주잔고가 200조 원대로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성, 배터리의 안정성 면에서 후발주자이지만 LG 화학의 배터리가 뭐 화재가 났다는 뉴스는 들어보셨죠? 근데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화재가 났다는 뉴스는 보셨나요? 저는
제가 뉴스를 검색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적 분할하잖아요. SK 이노베이션도. 그 말씀은 또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SK 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부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전지사업부가 얼마나 가치를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배는 너무하다는 거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치고 나갈 때 분명히 SK 이노베이션의 저평가도 부각될 거라고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시장은 항상 똑똑하니까. 지금 이러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왜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물적 분할. 물적 분할 사실 너무한 기업의 행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지금 채팅창에 그 글이 올라왔어요. 안 네. 그래도. 예. 근데 저는 지금 개인들의 주식 시장에 참여가 높아지면서 그 증권 방송에서는 양대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이 아니라 출연을 하잖아요. 여당 지금 대선 후보, 야당 대선 후보가 나와서 과거에 비해서 주주들의 목소리가 이 정치권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긍정적으로 할 만한, 제가 이 업계에 10년, 20년, 30년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물적 분할에 대한 노이즈, 그리고 사실 물적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둘 다 상장이 된다는 건데, 둘 다 상장되는 건 더블 카운팅이죠. 미국에서는 뭐 전혀 없는 사례인데 이걸 정치권에서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제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권의 그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이 물적 분할을 금지하겠다라고 투자자들 달래고 있어요. 이는 이미 시장의 물적 분할이라는 요소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 악재가 조금이라도 희석되는 게 있으면, 호재가 조금이라도 희석될 때 주가는 빠집니다. 근데 악재가 조금이라도 희석될 게 있으면 저평가를 벗어나거든요. 여기서 저는 사실 SK 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내년 3월에 대선인데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즈음이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물적 분할을 방지하는 이런 법안들이 더욱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지금보다는 퇴화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물적 분할을 상수로 생각할 게 아니라 변수로 생각해야 될, 악재가 다 반영됐으니까 희석돼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선반영된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안심할 부분도 있네요. 그런 점에서는. 저평가 요소를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예. 하나는 이 물적 분할, 뭐 말씀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장의 실적, 턴어라운드죠. 작년에 LG화학이 정말 주가 상승폭이 좋았을 때, 그때 기대하던 2차 전지의 사업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사업부는 턴어라운드를 못하고 있죠. 내년 2분기, 3분기 정도의 턴어라운드 기대되는데, 결국 이 수주 잔고가 화재가 안 나고 수주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고객 사이에 캐파 증설이 셧다운 되지 않는 이상, 정지되지 않는 이상 예정된 실적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지금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봤을 때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란 측면이 점점 정치적인 걸로 해소되고 있고, 이 흑자 전환이라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 사자가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대응하자. 때문에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펀더멘탈로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수급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한다. 이것보다는 SK 이노베이션을 지금 구간에 먼저 관심을 쓸 때 관심 가져보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은 뭐 떨어질 수 있겠지만 리스크 대비해서 안정적인 측면이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있을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 참여해서 손해볼 거는 없겠다는 걸 충분히 파악했고요. 그리고 또 상장 전후로 해서 관련한 수급의 변화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상장 일정이 바로 다음 달 27일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은 그거라고 하죠. 바로 유통 가능 수량이 14.53%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터리 셀 기업에 대해서 추종하는 ETF 자금 등등의 경쟁적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배터리 셀에 대해서도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하고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네요.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탐방 종목 리뷰 및 AS.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최근에 뭐 동반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장비주들이 올라갑니다. 한 차례씩 시세를 보여주고요.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 장비주들 마진 굉장히 좋았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거 말고도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이오 쪽에 관련한 기업까지 세 가지 종목 리뷰해 주시겠네요. 네. 오늘 보통 두 가지 주제로 다루죠. 예.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탐방 종목들. 탐방 종목 말씀드릴 때 지금 뭐 매수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매수 추천이 아니라 같이 공부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탐방하고 나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종목들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회사가 변화하면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같이 공부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1월 16일에 노바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차폐 자석 그리고 이 자율주행 전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석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동사는 이 스마트폰 확대, 태블릿 확대에서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한데 너무 안정적인 실적, 예상되는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 멀티풀의 한계가 있었어요. 이 멀티풀의 한계를 전장 사업부나 다른 사업부에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전장 사업부에 추가 수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자석이 핸드셋이나 태블릿에 유일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점차 확대돼 가고 있다. 대부 마그네틱스의 탈철기처럼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에서 주가는 비싸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주당 0.05주 주식 배당 그리고 150원의 현금 배당을 제공해 주기 했기 때문에 이 또한 동사의 밸류에이션 상승에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피어그룹 대비해서 지금 싼 수준이기 때문에 피어그룹 수준만 밸류에이션을 받더라도 지금에서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11월 30일에 말씀드렸던 원준입니다. 원준 같은 경우에 이 2차 전지 열 처리 장비죠. 이 양극재 대표적으로 뭐 NCM, NCA 이런 이 양극재 소재들이 있는데 이 양극재 소재가 2차 전지에 들어가기 전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열 처리를 가해 주는 것이 열 처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 LNF, 뭐 포스코 케미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 업체들은 이 열 처리 장비를 반드시 필요한 전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열 처리 장비 내에서도 양극재 시장에서 MS를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는 과점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었죠. 한데 주가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음극재 열 처리 장비에 대한 이 사업 확대가 필요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음극재 열 처리 장비 수주가 있었을 텐데 주가가 거의 22%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하지만 뭐 거의 이제 종가에는 4%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버행이 많습니다. 상장하기 이전에 VC 투자 받은 것에 대해서 상장한 이후에 그 매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오버행 부담이 있지만 음극재 시장에서 시장이 커져 나가는 것들 에코프로, BM, NNF, 첨보와 같이 시장이 커져 나가고 캐파를 확장할 때 당연히 동사의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될 거고요. 사업이 이 양극재에서 음극재 그리고 전고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오버행 수급적인 부담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담이 있을 때 일시적일 때 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업데이트를 해보고요. 네. 12월 7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 주가가 거의 뭐 제자리에 있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내년에 이 동사의 포인트는 지금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큰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배양을 하는데
이 큰 스테인리스 통에 배양을 하다 보면 이걸 세척해야 되고 밸리에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캐파를 늘리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실적이 이 턴어라운드가 발생이 안 되고 있지만 일각 리포트를 보거나 내년 전망을 보면 동사가 내년에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의 쇼티지가 단순히 1년, 2년에 해소될 것이 아니라 2년, 3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는 방향이 맞고 또한 동사가 이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상용화한 상황이고 턴어라운드가 내년에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닥 부분도 충분히 함께 호흡해 볼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 말씀드려서 올랐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스터디를 해보고 제가 또 탐방을 다녀와서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드리는 같이 호흡을 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죽 잘 고르셨겠어요. 어쨌든 시장의 패션에 맞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펀더멘털적으로는 잘 골라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바텍 같은 경우에 이제 정배열로 우상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은 사실 추세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이들 종목, 특히 이제 수급적인 이슈, 오버행 부담이 있는 원중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터디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스터디도 물론 하셔야죠. 이제 종목을 하나 사려면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하루 이틀 해서 종목 사도 괜찮은가요? 사실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적 수익률과 예. 공부는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비례하는 생각했는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대로 가면 되나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운도 많이 작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공부를 안 하면 안 하는 정도는 손실을 보는 정도와 비례하더라고요.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조금씩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손실을 안 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때문에 맞아요. 저는 탐방을 가고 공부를 하는 다들 공부하시겠죠. 그 이유가 초과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손실을 좀 덜 보려고.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서 재무제표 보고 차트 보고 매매할 수 있죠. 근데 올라갈 땐 다 좋습니다. 근데 빠질 때는 제가 이걸 감당이 안 되고 컨트롤 안 되거든요. 근데 회사를 여러 차례 탐방을 가고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임원 이 운용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내가 빠졌을 때 이거를 팔아야 되는 것인가, 사야 되는 것인가 판단하는데 조금은 유리하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좋은 성적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탐방이고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제 스타일대로 이어나갈 거다.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살아남아야 그리고 주식의 큰 나쁜 기억이나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손실을 떠안지 않아야 결국에는 큰 수익을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운이 따라줘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종목을 밸류에이션을 해서 목표 주가를 잡을 수도 있겠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을 할지 업종 평균 PR을 대고 실적 전망을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사실 제가 안 가지고 있는 종목도 많고요. 근데 정말 회사가 이대로 갔을 때 이거를 미리 공부하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최근에도 탐방을 많이 다닙니다. 탐방을 많이 다니면서 이런 풀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올해 탐방 가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세 가지라서 이 세 가지 업데이트를 드린 거고 네. 앞으로 계속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이게 어느 정도 TP를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타겟 프라이스를 가져가야 될 정도의 종목이 아니라 당장 원중 같은 경우 양극재 이 열처리 장비가 확대되는 것이 포인트였는데 여기서 MS가 흐트러진다 또는 이 판매 단가가 빠진다. 판매 단가가 빠진다라는 거는 이제 이 제품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당장이라도 매도를 할 거고요. 반대 상황이 생기면 당장 매수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의 차원의 스터디의 차원이지 TP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 실적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은 아직 아니다. 네. 노바텍은 동종 업계로 아까 대보마그네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은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이 2차 전지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셨죠? 네. 네, 맞습니다. 맞으시죠? 알겠습니다. 손맞고 선생님께서 저는 최근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익률이 그닥입니다. 이런 걸 보면 공부해서 수익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되죠? 수익 엄청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올해 네. 굉장히 저를 채찍질하고요. 아니 이게 사실 주식 운용은 비중 싸움이잖아요. 비중.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종목이 많이 있으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노바텍 정말 좋았죠. 그때 샀었으면 20% 올랐어요.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정말 주식 잘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컨빅션이 있고 다른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중을 많이 실었고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 얼마나 손실 회피를 잘했냐 전체 포트폴리오의 싸움이지 내가 이 종목 추천했는데 잘 올랐어요. 이거는 너무 좀 그 아마추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살아남아 있으면 기회를 주더라고요. 이 과거의 선배들이 항상 말씀해 주셨던 건데 내가 주식을 잘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주식을 못해서 돈을 잃은 것도 아닌데 그 특정한 시기에 살아남아 있었으면 시장이 돈을 벌어줬다라는 거죠. 저는 작년이 약간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 생각하고 5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면 사실 3명이 피가 보는 그런 시장이 자본주의 시장인데 주식시장인데 그 나머지 한두 명이 피를 본 그 과실을 얻어가는 시장이잖아요. 때문에 저도 답은 없습니다. 근데 살아남는 것, 계속 쌓아나가는 것,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가 올해 분명히 수익은 안 좋았지만 언제든지 내가 종목을 발굴하면은 베팅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 없으면 조금만 빠지면 손절하고 싶고 되게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만 유지하고 있고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충분히 나도 모르는 시기에 네.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년 6개월 동안 행복하다 마지막 6개월에 성과를 보여주는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20년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진짜 인생 모르더라고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꼭 살아남으시면 주식시장 안에서 언제든지 기회를 맞이하실 수 있다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지금 쌓아나가고 있고 실제로 쌓아나가고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 나가시면 내 내면의 자신감이 좀 더 쌓여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식시마론 이익원 지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배당 기준일이고요. 또 양도세를 확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개인 쪽의 매도세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까지 모두 합치면 지금 2조 1,000억 원, 2조 1,900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오네요. 양대 시장에서. 특히 양대 시장 1조 원 내외에 매도세가 각각 나오면서 현재 시장 압박하고 있지만 기관이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물량을 걷어가면서 매수를 보여주고요. 기관 오늘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 의약품 아주 크게 사들이고 있네요. 각각 5천억, 1,700억, 900억 원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는 또 별일 없다는 듯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당락일 전날 일단 코스닥이 1% 상승하고요. 코스피는 0.3%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일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